여러분, 지난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살 김모 어르신은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최근에 입금하신 현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돈을 내 통장에 넣었을 뿐인데 왜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는 걸까요? 이제는 현금을 함부로 입금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은행에 가서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은행 직원이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서 체크해서 바로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안 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0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이런 패턴을 가장 먼저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박모 씨는 1,000만 원이 넘지 않게 9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굳이 금액을 나눠서 넣으셨습니까? 혹시 신고를 피하려고 하신 겁니까? 박 씨는 아무 문제 없는 돈이었지만 몇 달 동안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입금하면 안전할까요? 사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패턴입니다. 평소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입금하던 분이 갑자기 550만 원을 넣으면 컴퓨터가 경보를 울립니다. 월급이 200만 원 정도인데 갑자기 5천만 원이 들어오면 소득과 맞지 않는다고 체크됩니다. 며칠 동안 800만 원, 900만 원씩 반복해서 넣어도 왜 나눴는지 의심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나눠 넣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FIU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모든 은행의 거래 내역을 한 화면에 모아서 봅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 500만 원, 국민은행에 500만 원, 우리은행에 500만 원 이렇게 나눠 넣어도 결국 한 사람이 1,500만 원을 나눠 넣은 걸로 다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가족 명의를 쓰는 것도 다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가족 관계까지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들 통장에 500만 원, 딸 통장에 500만 원, 며느리 통장에 500만 원 이렇게 나눠 넣어도 결국 한 가족이 1,500만 원을 분산한 걸로 파악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깊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은행 창구에서 조심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창구 직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객님, 이 돈은 무슨 용도로 입금하시는 건가요?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괜히 불편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또는 가정사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하는 순간 은행 직원은 의무적으로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스템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생활비로 쓸 돈입니다. 또는 집 수리비로 쓸 돈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됩니다. 숨길 게 없다는 태도가 오히려 의심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상당한 정보를 갖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바로 들통납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순간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둘째, 무작정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면 안 됩니다. 사과는 곧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 기록됩니다. 나중에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서류를 마구 제출하면 안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서류까지 내면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원래 문제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넷째, 전화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화 내용은 나중에 증거로 남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같은 말을 또 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다섯째,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 직원은 상대방이 협조적인지 회피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더 깊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답하지 마세요.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확인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벌 수 있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고 정확한 사실을 정리할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통화 내용을 꼭 메모하세요. 언제 전화가 왔는지, 누가 전화했는지, 무엇을 물었는지 간단히 적어두기만 해도 나중에 상황이 꼬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무사는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지,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압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막을 수 있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네 번째, 내 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으세요. 퇴직금 명세서, 부모님께 받은 상속 서류,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작은 기록 하나가 설명 가능한 돈이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 씨는 2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다가 불안해서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며칠 후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 씨는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식당 매출 장부, 세금 신고 내역, 카드 매출 기록,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세무사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미리 기록을 남겨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무조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출처를 설명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하세요. 계좌 이체를 습관처럼 사용하세요. 현금을 주고받지 마시고 무조건 계좌로 주고받으세요. 이체할 때 메모란에 용도를 꼭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비, 간병비, 빌려준 돈, 이렇게 간단히 적어두면 나중에 어떤 의심도 쉽게 풀립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계좌로 보내세요. 그리고 메모에 꼭 적으세요. 부모님 용돈, 손자 학비, 이렇게 적어두면 됩니다. 나중에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금 흐름을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점검받으세요. 마치 건강검진 받듯이 1년에 한 번 정도 세무사에게 내 계좌 상태를 보여주고 문제는 없는지 확인받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금은 아예 쓰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큰 금액의 현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샀는데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지불했다면 차량 매매 계약서를 꼭 보관하세요. 집 수리를 했는데 현금으로 2천만 원을 썼다면 견적서와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입금한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몇 년 전 거래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돈이 누구의 돈이고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당황해서 설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큰 금액의 현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은 실수가 큰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이런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